2020학년 수능을 대비하는 첫걸음 6월 모의고사가 다음 달 4일에 치러집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6월 모의고사는 고등학생들뿐 아니라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모두 함께 치르기 때문에 현재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기도 한데요. 입시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용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6월 모의고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시험인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6월 모의고사는 이제 9월과 마찬가지지만 그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그 현재 수험생들의 학력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이제 수능 난이도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인 만큼 네. 어떤 모의고사보다도 이제 공신력이 높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그 수험생들 현재 실력들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될 거고요. 네. 이에 재수생을 포함한 이제 N수생들도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기타 3월, 4월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등급이 좀 떨어질 염려가 좀 있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이제 말 그대로 근데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좀 낮게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진 말고요. 점검하는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차원에 초점을 좀 맞춰서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일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좀 저희가 대비 요령을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작년에 수능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불수능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과연 어떨지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우선 수능 국어 대비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그 자신의 실력, 그러니까 등급별로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상위권 뭐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안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를 풀어 나가다가 중간에 좀 지문이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때 당황하지 말고 좀 우선 넘겨서 네. 넘기고 그런 시간 안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결과가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올해 수능은 네. 국어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이제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통계적 관점으로 94년도에 수능이 시작된 이래 중간중간에 조금 그런 수능을 보는 방식이나 방법이 좀 바뀌어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그 교육 과정이 바뀌기 마지막 수능이에요. 아,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수능은 조금 그렇게 작년처럼 어렵게 느끼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학습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작년에 수능이 너무 수학, 국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대비가 나와요. 강의도 그렇고 어려운 지문들에 대한 대비를 해나갈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학과 영어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수학은 이제 좀 자기가 실수를 좀 줄여나간다는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최상위권인 친구들을 제외하면 소위 킬러 문항들은 이제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전처럼 생각해서 내가 실수를 줄인다. 그러니까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 예. 이 정도 대비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듣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네. 듣기에서 한 개도 틀리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해요. 그리고 영어는 이제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네. EBS 교재와 연계 체감이 높은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질 때 이번에 6월 모의고사는 수능과는 좀 달라서 수능 완성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EBS 교재 중에 이제 수능 특강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수능 특강으로 대비를 할 때 그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이제 문제량을 정해가지고 예. 그게 시간을 잡아서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늘리지 않고 이제 네. 지문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이런 방법들에서 실전 감각을 키워나가는 그런 식의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6월 모의고사의 출제 범위가 수능보다는 좁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네. 이제 국어랑 영어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전혀 경영이 될 거고요. 이제 수학이나 이제 탐구에서 조금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구 영역 또 이제 대비 방법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준비할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이 시간이 이제 점심 이후여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탐구 영역은 자기가 스스로 진짜 실험한다고 생각하고 좀 대비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과목을 이제 정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사실 수능은 그 원서를 이제 8월 말에 쓰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실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학교에서 지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비하는 그 과목으로 실험을 치러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선호도가 높은 과목들, 예를 들어서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 과학탐구는 지구과학 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경험을 쌓는 거거든요. 네. 시험 시간이 이렇게 지루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루 종일 긴장하면서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탐구 영역을 좀 대비해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편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말씀처럼 이제 실전처럼 치러야 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보름여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면 효율적일지도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현재 고3인 친구들은 실전 경험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종일 치러야 되는 수능이 그 수능에 대비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보는 날을 수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날, 바로 시험 전날의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중간중간에 그 쉬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내보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6월 모의고사를 치른 후에 어떤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될지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랑 영어는 연계가 높기 때문에 그 연계의 관계를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문제가 나왔는지를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학인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쉬운 유형의 문제였는데 틀렸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검까지도 꼼꼼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용민 원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